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 기대했던 미국의 고용지표와 PMI 지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전날 미국에서는 고용지표와 그리고 제조업 지수인 PMI 지수를 발표했는데 고용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다우 같은 경우에는 1.11%가 상승을 하였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1.13%가 상승을 하면서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정말 미국은 신고가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개된 우리나라 수출 무역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전혀 정반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의 수출 부진으로 인하여 11개월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국의 소비 물가 지수도 상당히 안 좋게 나오면서 현재 미국과 한국의 경제 현황이 정반대가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신고가를 달리는 미국과 그리고 한국 증시도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약간씩 상승하고 있는데 한국 증시 과연 미국 증시를 따라 신고가를 갈 수 있을까? 그리고 11월 달 증시 스케줄을 보면서 투자 매매 전략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를 목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 무려 1.11%나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도 최고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미국의 다우지수가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고용지표의 강세입니다. 원래 어제 PMI 지수와 그 다음에 고용지표가 동시에 발표되었는데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48.3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50 밑으로 내려가면은 상당히 안 좋은 거고 50 이상을 예측을 했었는데 자, 지난달 말에 올라왔던 영상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해소 코스피와 코스닥도 상승할 수 있을까 한 달 전에 올렸던 영상과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취업, 고용과 일자리 부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PMI라던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호재와 악재가 나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호재를 더 중요시하고 그리고 또 미중 무역 협상 1차가 합의할 거다 이거에 대해서 재차 강조를 하면서 오히려 호재 쪽이 더 강하게 시장에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제도 똑같았어요. 트럼프하고 그리고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나와서 미중 무역 협상을 아이오와에서 체결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장중에는 0.53% 상승 중이었던 미국의 지수가 그냥 1%대로 껑충 뛰어오르면서 어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PMI라던가 혹은 고용 지표가 잘못 나와도 금리 인하가 또 될 것이다 하면서 억지로 올리고 그리고 또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 또 탄핵안이 된다 무슨 안이 된다 나와도 또 올리고 미국은 악재가 어제도 나왔지만 악재를 살짝 반영받고 오히려 다음날 크게 더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국면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은 그 다음날 상승분 때문에 아침에 상승하고 종가에 빼버리는 현상을 지금 일주일 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0.48% 상승을 하였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죠. 하지만 지금 현재 계속 야간 선물은 상승을 했지만 야간 선물만 상승을 했고 현물에서 오히려 외국인이 매도해서 외국인이 야간 선물을 이렇게 매수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방심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금요일날 미국이 상승을 했다고 해도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도 미리 선반영을 받은 것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무역지수라던가 수출 그리고 소비지수 등을 발표했는데 오히려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찍었고 정부에서는 이번까지만 마이너스를 찍고 다음 달부터서는 플러스를 찍을 것이다. 이렇게 안심하는 말을 했지만 저번 달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PMI라던가 수출이라던가 무역이라던가 소비지수 전부 다 디플레이션 현상도 나오고 있고 상당히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 중심인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에서 수출이 매우 부진한 걸로 나왔고 아직도 디램 공급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이 반도체 수출 부진은 다음 달 아니 올해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전문가들의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갔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절대 따라가고 우리나라도 신고가의 반이라도 가겠구나 이런 낙관적인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셔도 알겠지만 1년치를 환산해서 보면은 코스닥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꼴찌 마이너스 4.10을 달리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1년 기준으로 수익률을 보시면 0.20% 요렇게 전 세계에서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이 위에는 여러분 선물이기 때문에 빼면은 코스닥이 1위예요. 전 세계 하락률 1위. 이렇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이 신고가를 가고 있으니까 반이라도 따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겠지.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다가는 주식으로 정말 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제조업 지수, PMI 지수를 발표했는데 여기 보시면 51.7이죠. 50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높게 나와야지 좋은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을 상회하면서 제조업 지수가 회복이 되고 2017년 이후에 가장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좋은 뉴스가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제 위안화 절상 효과가 나오면서 저게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현재 환율은 1164, 1164원으로 어제랑 비교해서 0.1원 정도 상승으로 끝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다시 56불, 무려 3%나 올랐습니다. 국제유가가 이렇게 3%나 오른 이유는 원유 재고량이 감소했다 그런 게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이 이번에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대 상승이 나온 겁니다. 아니 어제 실적을 발표한 금호석유 그리고 S-오일 이렇게 유가 관련주가 최근에 죽을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안 좋은 전망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유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기름을 넣는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유가 관련 에너지 관련주는 이번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거라는 약간의 기대감도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S&P 500과 더불어 나스닥도 이번에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나스닥이 신고가를 돌파하려면 금리 인하라던가 혹은 고용지표 양호라던가 GDP가 양호하거나 이런 현상이 나와야지 올라갈 수 있다 했고 어제 고용지표가 나온 이후에 사상 최고치를 또 돌파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보셔도 알겠지만 어제도 2.34%가 상승을 했고 애플, 사과, 과수원 관련주 애플 같은 경우에도 2.84%나 상승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도 상승을 했죠. 1.7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에는 어제 3.90% 반도체 관련 쪽이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서 우리나라 아침에 한국도 다음 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반도체 관련주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출발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바이오 헬스케어 지수도 2.0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셀트리온, HLB, 신라젠 등이 조정을 주면서 오히려 제약주들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미국의 제약바이오 지수가 올랐으니까 한국도 오르겠지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쟤네가 오르기 전에 우리는 HLB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애들이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가 미리 상승한 게 많기 때문에 쟤네가 굳이 올랐다고 해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처럼 대입하면서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시면 외국인이 좀 사고 기관은 팔고 개인은 다 팔고 나왔는데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올렸던 영상 트럼프 탄핵 결의안 가결 확정 세계 증시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애플이 52주 신고가를 갔는데 BH에서 실적이 나왔죠. BH 영업이익 0.002% 증가. 야, 0.02%가 증가라면은 상당히 컨센서스를 예상치를 상회를 하지 못했을 거라고 보여주는데, 자, BH의 실적 컨센이 얼마죠? 이거는 확정치인데 실적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컨센서스를 예상치를 도달하지 못했고,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BH 매수 유지 혹은 보유 이렇게 써져 있으면은 목표가가 상향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실적이 좀 안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매수 유지라고 왜 쓰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도 이렇게 쓰면은 이 연구원들, 이 리포트를 쓴 연구원들한테 집 앞에 가가지고 살해 협박을 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절대 매도라고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계 리포트에서는 삼성전자 매도 혹은 목표가 하향을 하지만 이 한국에서는 절대로 매도라는 단어를 안 쓰기 때문에 어머 얘네가 매수 유지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매수 유지 혹은 보유라고 돼 있는 거는 실적이 안 나왔지만 매도라고 못 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지금 실적 발표 전날부터서 7%대 이렇게 한번 하락을 했고 그 다음날도 빠지고 이렇게 끝났는데 이게 고질적인 문제예요. 제가 2018년도에 정말 주력적으로 매매를 했던 종목이 BH였고 제가 매수한 이유는 워렌 버핏 아저씨가 애플 주식을 많이 샀기 때문에 그때 같이 BH를 따라서 매매를 했었는데, 아니 근데 이때 영상 예전에 올렸던 이 영상에서도 똑같아요. BH를 내가 이때 판 이유가 뭐다? 실적이 예상치를 어느 정도 충족을 하든 하회를 해도 리베이트라고 하죠. 이 기기가 애플의 기기가 많이 팔린다고 해도 BH의 리베이트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얘가 실적 개선이라던가 뭐 요런 게 보이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에 매도를 했는데, 지금도 그래요. 실적 발표 전에 매도를 안 했으면은 지금 실적 나온 다음에 오히려 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여러분 지수가 좋아서 그래요. 지수가 만약에 마이너스였다 싶으면은 얘네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메릴 린치가 여기 들어왔다. 절대 좋아할 게 아니죠. 메릴 애들 이렇게 밑에서 사면은 그 다음날 팔고 튈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다음날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어떻다. 야간 선물이 여러분 오르고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 상장 이슈까지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빠져야 될 자리인데 외국인이 오히려 들어왔네 하면서 개인분들이, 이게 갭이 뜨잖아요. 아침부터 갭이 떠 있으면 또 이쪽에서 빨려 들어가고, 오히려 이 메릴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은 어느 정도 하다가 이 위에를 돌파할 것 같이 이렇게 막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찌질찌질거리면서 빠지는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근거는 이미 실적 기대감에 요만큼 반영이 받았어요. 조정을 주고 가야 되는데 얘는 조정이 별로 없었죠. 조정이 별로 없고 지금 한 달 이상을 그냥 올랐어요. 그냥 한 달 이상 그냥 올랐으면은 이제 조정도 한 달 정도 주고 그래야 되겠죠. 어디까지 밑으로 빠져서 어디까지 지지를 해주나 그 다음에 보고 매매를 해야지. 실적 발표됐으니까 이제 이쪽에서 V자 반등이 나오겠구나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V자 반등까지 오히려 꼬신 다음에 얘네가 잘 던진다. 저는 BH 수십 번 매매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하면은 제가 태어나서 BH 매매한 횟수 스캘핑까지 합치면 몇백 번을 매매해봤지만 어느 정도 고점에 들어가서는 절대 매매를 안 합니다. 얘는 25,000원을 넘었지만 아직 3만원대까지 가려면 한참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까지 매매를 했다? 전 여기까지 매매를 했어요. 여기까지. 얘를 3만원 이상으로 안 보고 그 전에 던졌고, 얘는 3만원대를 찍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도 똑같죠. 이렇게 두세 달 오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찌질찌질 거리면서 조정 주고 밑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하방지 재주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얘 지금 요거랑 똑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한번 더 꼬시면서 신고가 돌파 기대감 주고 요렇게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미 많이 올랐고 얘는 한 2달 정도는 정말 조정 없이 팍 올라요. 특징이. 근데 오히려 빠질 때는 힘없이 빠지면서 진짜 쫄쫄이처럼 계속 빠지고, 진짜 이게 몇 개월이야. 이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월 동안 조정 주고 그랬단 말이야. 7개월. 럭키 세븐. 그런 것처럼 여기서 지금 치고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어야 돼. 파트론 실적 220% 나왔습니다. 파트론 실적 220% 나왔어요. 220%. 근데 실적 나오고 오히려 주가 더 내려가죠. 그리고 BH 0.00002% 잠정 실적 0.00002% 나왔고, 이게 또 뭐야? 매출액으로 따지면은 또 마이너스야. 3%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이거 보면 뭐 느껴요? 아, 휴대폰 쪽이 애플이 엄청 짜구나. 아니, 애플이 고가 정책을 쓰잖아요. 이제 핸드폰이 200만 원이야. 무슨 컴퓨터야? 200만 원대 파니까 이 BH 인터플렉스 LG 이노텍 같은 데다가 리베이트를 더 주는 게 아니라, 지네는 고가 정책을 유지하지만 이 부속이라던가 부품 같은 경우에는 리베이트를 별로 올려주지 않아서 얘네가 많이 팔리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해도 쟤네 실적은 안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돼요. 하지만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어차피 나 같은 경우에는 얘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 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잠깐만 매매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실적 발표 전에는 얘를 잘 공략 안 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BH를 주력을 할 때는 애플이 신고가를 가거나 워렌 버핏 아저씨가 매수를 하거나 뭐 그럴 때는 잠깐 노립니다. 그리고 인터플렉스는 어제 오히려 상승을 했고 여기 또 한번 위로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얘는 계속 이야기하죠. 적자 기업이다. 적자 기업. 실적 기대하지 마세요. 예, 실적 기대하지 마시고, 야, 예상치가 연간이 마이너스야. 연간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적자는 당연하다. 적자는 당연하다. 근데 주가는 오른다. 아유,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실적 발표 기간에는 이 위까지 꼬셔놓고 어디서 던지냐, 어디서 공매도 치고 빠지느냐, 그 싸움이고, 요런 데서 꼬셔놓고 한번 제대로 던지면 요렇게 데려간다. 16,000원까지 꼬셔놓고 7,000원까지 뺐던 주식.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17,700원이니까 이제는 또 막 이런 데까지 빼버리고 그러면은 개미들 못 당합니다. 못 당해. 얘가 BH보다 탄력이 더 좋지만 얘는 적자 기업. 적자 기업들은 원래 탄력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빠질 때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그래서 좀 위험해요. 여기 기관이 이만큼 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관도 보시면은 요 사모하는 사모펀드와 그리고 요 투신 애들이 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수량 여러분 다 해도 뭐 그렇게 얼마 되지 않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이거 그냥 대충 봐도 10억이 넘죠. 10억, 20억에서 막 한 23억 원 정도까지 이거 전체 다 더해보면 나오는데, 그 뜻은 이제 물량 매집이 끝났고 던지면 여러분이 그냥 총알바지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휴대폰 관련주, 여기 보시면 갤럭시 폴드 관련주, 뭐 KH 바텍이라던가 이런 애들도 많이 올랐는데, 금요일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가는데 얘 혼자서 4.37%나 하락을 하고 양매도가 나왔잖아요. 얘는 여러분 화려해요, 화려해.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적자가 연속으로 지속되는 회사인데 이번 분기 흑자로 전환할 거란 예상이 있는데, 흑자가 아니라 적자가 나오면은 타격 엄청 큽니다. 타격이 엄청 큰데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어요. 파트론과 다르게 얘는 갤럭시 관련주면서도 주가가 요만큼이나 올랐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만약 적자 나면은 그냥 이거 어디까지 빠질지 감도 못 잡겠습니다. 감은 역시 꽃감인데, 이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중에서 이 힌지를 담당하는 KH 바텍의 그 힌지가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 전 결함이 있어가지고 TV에도 많이 소개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슈가 또 되면은 뭐 KH 바텍이라던가 UTI라던가 이런 애들은 좀 타격이 클 텐데, 이미 디스플레이 UTI는 저 뉴스라던가 그런 게 나오고 계속 때려맞고 많이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왔던 것처럼 휴대폰 관련주는 최근에 시세를 많이 줬으니까 실적 발표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걸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상승을 했고 애플 주가가 지금 52주 신고가를 갔다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하면서 좋아하다가 그냥 외국인 기관이 모아놨던 이제 물량 던지는 거를 여러분이 그냥 받고 배드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증시 스케줄을 살펴보시면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중국의 광군제라고 불립니다. 광군제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솔로데이. 예, 솔로인 사람들이 짜장면을 안 먹고 알리바바와 타오바오에서 쇼핑을 한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뭐 50% 반값 세일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지금 아모레 퍼시픽, 제이준 코스메틱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급등한 이유가 뭐다? 예, 광군제로 인해서 소비 물가가 올라가면서 화장품이 팔리겠다 해서 광군제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는데, 광군제가 끝나면은 여러분 재료 소멸로 화장품주라던가 이런 애들 조정 옵니다. 그래서 11월 11일 이전에 매매를 하고 나와야 되고, 11월 14일은 옵션 만기일이면서 또 수능이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개장을 하고 옵션 만기가 14일이고 그 전날 13일에는 엄청난 조정을 주거나 혹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는 장이 펼쳐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14일날 옵션 만기일이고 15일날은 여러분 실적 발표 마감입니다. 14일 옵션 만기일에 실적을 발표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왜? 아슬아슬하게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은 보통 실적이 안 좋은데, 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 실적까지 발표하면은 내리고 있던 주가가 더 한번 내리면서 더블로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연출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기업들은 진짜 지금 안 들어가는 걸 진짜 최대한 추천해요. 잠깐 들어가서 먹고 나오면 되지. 그게 제일로 아니라는 생각이고, 진짜 주식에서 무서운 건데, 이런 관리 종목들 진짜 여러분 실적 발표 때 손대다가 끝납니다. 얘는 분명히 11월 15일 아니면 14일날 실적 발표할 거야. 그 다음에 주가가 위에서 꼬그라지는 게 벌써부터서 상상이 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종목이 너무 금액이 낮아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거를 보시면은 종가가 7%예요. 조그맣게 보이지만 7%고 이게 몇 프로예요? 예, 보시면은 고가가 11%까지 됐고 5%니까 최대 12%가 올랐어. 12%가 올랐죠. 그리고 실적 발표를 요때쯤 했습니다. 요때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어떻게 됐죠? 그냥 꼬그라들고 끝났어요. 이게 실적 발표한 다음에 이렇게 됐는데, 자 실적 발표 전에 주가를 요만큼이나 뛰었어. 신작 게임 출시 기대감에 요만큼. 요만큼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1220원짜리 주식을 4200원까지 띄워놓고 실적 발표 전에 요딴 식으로 다 재고떨이, 예, 설거지 해버려가지고 결국 실적 발표된 다음에 주가가 오히려 원래 제자리보다 더 내려갔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실적 발표 2, 3주 전, 실적 발표 2, 3주 전에 이렇게 작업치고 던지는 것처럼 얘가 뭐 여기를 가든 상관하지 마시고 여기서 오히려 들어갔다가 실적 나오고, 예, 이렇게 설거지하게 된다. 이 생각을 하세요. 얘가 여기만 그랬느냐? 여기도 그랬습니다. 전형적으로 얘는 실적 발표하기 전에 꼬시고 던지고 1,300원짜리 주식을 2,200원 2배까지 띄워놓고 실적 나오고 다 빼버리고, 항상 그랬어요. 항상 제가 주가 관찰 노트를 기록하고 항상 봐왔지만 실적 발표 전에 꼬시고 항상 던진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절대로 지금 뭐 관리 종목, 실적 적자 종목 건드리면 안 돼요. 나는 괜찮아. 나는 금방 먹고 나오는 음속의 초고속 기사니까 스캘핑으로 잠깐 먹고 나오면 되지. 하다가 물리면은 어떻게 된다. 아, 이거 스윙으로 가져가 보자. 이렇게 아니란 마음을 했다가 스윙 가져가다가 혹시라도 적자 회사인데 이제는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갑자기 두 손 모으면서 기도 매매를 시도하고 결국엔 실적이 또 한번 적자가 나오고 적자폭 확대, 이런 소식까지 들면서 그냥 연중 최저치까지 막 못 박으면서 내려가는 게 이런 주식의 특징인데, 진짜 네이버 게시판 가보면 제가 말한 시나리오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 잠깐 몇 프로 먹으로 들어갔는데 물렸다. 에이, 괜찮아, 스윙으로 가져가자. 그 다음에 장기로 가져가자. 실적만 보고 던지자. 뭐 하다가 그냥 손실이 너무 커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이런 거 뭐 찌라시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11월 28일 추수감사절이 있죠. 아,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이 아니에요. 미국 추수감사절. 11월 28일 날 휴장이고, 그 다음날 한국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예, 금리 인하를 할까 안 할까 잘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를 11월 달에 할 거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니 우리도 한번 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어제 실적을 발표한 회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제약주 경보제약.
저는 경보보다는 조깅을 좋아해서 빨리 뛰는 걸 선호하는데 경보처럼 이렇게 좀 늦게 뛰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3분기 영업이익 9.5억 원, 전년 대비해서 73% 감소. 자, 제약바이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다. 무슨 이야기냐? 실적 발표 나오면은 실적에서 맥을 추지 못한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적자는 아니네 라고 그냥 판단하고 적자 아니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73% 그리고 영업이익이 고작 10억 원 가까이밖에 되지 않는다. 뭐 분기별로 따지면 10억 원이니까 뭐 나쁜 건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얘는 여러분 수급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막 한 주, 두 주 동시호가 때인데도 이 밑에 받쳐주는 주식도 없고 수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얘는 여러분 지금 뭐 실적이 나왔다고 해서 이 실적에서 위로 막 치고 올라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제약바이오가 크게 상승할 때도 따라가지 않은 주식이었고 거래량을 보시면은 평소에 거래량이 뭐 3만이면 하루 거래량이 대략 3억도 안 되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가는 주식도 아니고 어쩌다가 뭐 신약 출시라던가 혹은 뭐 판매 호조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한번 뻥 뜨고 그리고 팔아치우고 이런 튀는 그런 주식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 실적 나왔다고 해서 이 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랠리다 해서 이런 애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나쁘게 나왔는데 오히려 더 안 빠지게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빠지지 않을까를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한 줄 알았는데 다시 돌려보니까 없더군요. 모두 투어, 하나 투어가 실적이 나왔습니다. 모두 투어. 예, 당연히 적자죠. 자, 3분기 영업이익 마이너스 21억 원. 자, 일본과 우리나라 한일 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모두 투어, 하나 투어에는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가는 여행지가 원래 일본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 투어라던가 모두 투어 그리고 또 여행박사라던가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서 가장 주력으로 한 상품이 일본 관광 상품이었는데 그 상품이 팔리지 않자 이번 분기 역시 마이너스 21억 원 적자가 지속이 되었고 컨센서스 예상치보다 더 안 나왔어요. 컨센 예상치가 요렇게 돼야 되는데 잠정 실적이 요딴 식으로 나왔다. 자, 751억 원의 매출이 나올 줄 알았는데 692억 원이 나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1억 원을 찍을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24억을 찍었고 거기다가 순이익도 엄청나게 감소를 해서 실적이 어닝 쇼크, 듀얼 쇼크라고 옛날에 플레이스테이션 사면은 이 진동이 울리는 패드가 있었는데 아직도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어닝 쇼크가 아무튼 나왔어요. 개인만 샀고 요렇게 외국인 기관 동반 배도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2주 신저가를 또 뚫으러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투어도 똑같이 실적을 발표했어요. 저는 얘네가 실적 발표를 11월 15일 날 할 줄 알았어. 왜? 실적이 안 좋으니까 최대한 질질 끌다가 실적 발표를 하겠지 했는데 내가 주담이랑 통화를 해봤거든요. 11월 초에 한대. 11월 초에 한대. 이게 매딜이라고 날짜를 안 정했어. 실적 잘 나왔나?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면 가이던스를 상회를 하는 건가? 왜 실적을 빨리 발표하지? 뭔가 있나? 기대는 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괜히 실적 빨리 발표한다고 하면은 실적 좋은 줄 알고 착각할 수 있는데 저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하나투어도 마찬가지죠.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나왔고 개인만 샀고.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투어주하고 LCC 관련주는 실적이 똑같이 안 나오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죠. 왜? 아니 여행사에서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가지 배를 타고 갈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없잖아요. 지금 남북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육로로 가는 건 불가능하니까 비행기를 타고 갈 거고 비행기 타고 가면은 제주항공이라던가 혹은 티웨이 항공,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 실적이 안 좋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실제로 지금 어닝 쇼크가 예상이 되고 있죠.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 모두. 그래서 지금 주가가 뭐 코스닥 지수 0.58 오르고 코스피 지수 0.5 오르든 말든 얘네는 올리 마이웨이예요. 올리 마이웨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든 뭐 하든 제주항공은 이제 실적 발표되고 연저점을 깨느냐 마느냐. 저는 기대하는 게 뭐냐면은 실적 발표된 다음에 연저점을 터치하고 오히려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약간은 가져봐요. 근데 지금 굳이 이렇게 연중 최저치를 가는 주식을 여러분이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이런 애들은 내년에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 왜 봐야 되냐.
내년에는 실적이 여기서 개판이 났으니까 조금만 실적이 나와도 전년 대비를 비교해서 상승했을 확률이 높으니까 한일 관계가 내년 총선이 끝나면은 어떻게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총선이 끝나고 그러면 이제 좀 바뀌면서 이쪽에서 뭐 올라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지금 뭐 미리 선침해를 해놓고 내년까지 묵혀두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적 발표된다면 어디까지 빠지나 보고 뭐 한다면은 이 연저점 깨지나 안 깨지나 막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은 투호주가 반등이 나왔으면 얘네들도 같이 반등이 나올 텐데 투호주가 반등이 안 나온 거 보고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개인분들이 다 그 생각을 하고 지금 들어온 거 있는 거죠. 실적 발표 때 악재 해소라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미리 선침해를 하고 있지만 하나투어하고 모두투어의 행방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통신주들 최근에 참 암울한 모습을 보였었죠. 무슨 이야기냐. K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실적을 보세요.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여 문제도 여러 가지 있고 그랬지만 52주 신저가를 찍고 지금 또 52주 신저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년으로 볼까요? 자, LTE 원가 공개 그리고 정부에서 휴대폰 가격을 내려라 압박을 주면서 통신사의 주가들은 연일 바닥을 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문재인 정부 취임하기 전에는 여기까지 올라갔었어요. 왜 올라갔느냐? 이제 5G 시대가 열린다 하면서 뭐 한다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LTE 원가 공개 등 통신료를 인하하라 압박을 시작을 했죠. 2017년도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17년도 8월 7일 날 자, 통신료 기본료를 폐지하라고 했고 그리고 요금 인하도 실시하라. 그리고 원가 공개도 하라고 했죠. LTE의 원가 공개까지 하라면서 이 정부에서 압박을 해버리는 바람에 KT의 주가는 정말 사정없이 내리기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5G라던가 이런 데다 시설 투자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요금 인하라던가 기본료 폐지라던가 이런 거 하면은 수익성 악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레포트 공세까지 이어지면서 35,000원이었던 KT의 주가가 지금 얼마다? 26,600원? 26,600원까지 떨어졌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SK텔레콤도 지금 연저점 52주 신저가를 또 찍으러 가고 있죠. 그리고 LG U+ 실적 나왔어요. LG U+가 실적이 나왔는데 얘는 CJ 헬로비전이랑 인수하고 합병한다. 그것 때문에 잠깐 올랐었지만 다시 주가가 12,000원대까지 내려갔고 지금 현재는 13,200원까지 내려갔고 LG U+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비에서 돈을 많이 썼고 5G 산업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오리온입니다. 이런 걸 보실 때 앞에 자기 회사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다른 회사 거하고 이거 같이 올라와가지고 잘못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실적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컨센 대비해서 마이너스 1%. 여기 보시면은 매출 같은 경우에는 컨센 이상을 찍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가 나와서 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LG U+ 같은 경우에는 어제 코스피가 1% 이상 상승을 했었을 때도 전혀 못 올라갔죠. 물론 종가 기준으로 0.80이었는데 얘는 오히려 외국인의 대량 매도,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무리하게 확장을 했죠. 부산에 5G가 하나도 안 돼요. 특히 LG U+, 기지국이 없어가지고 5G가 안 돼요. 근데 왜 이딴 걸 이렇게 빨리 만들었냐 해서 살펴보니까 평창 올림픽 때 시즌을 맞춰서 사상 최초의 5G를 개통해야 된다. 전 세계 최초를 해야 된다고 해서 무리하게 개통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기지국이 다 안 지어진 상황. 부산 같은 경우에 서비스도 안 되고 이 상황에서 개통을 했대요. 그래서 앞으로도 2023년 정도 돼야지 이 지방도 다른 데도 다 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걸 여러분 생각을 하면은 통신주들 지금 좀 암울하죠. 예, 암울해요. 수익성이 나오기보다는 투자한 거를 회수하기도 아직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통신주들 싸다, 배당 많이 나온다 이렇게 뭐 쉽게 접근하기에는 지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스트소프트 영업이익
영업이익 6.4억 원 적자입니다. 얘는 원래 실적으로 가는 주식이 아니라 뭐다? 테마성으로 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뭐 보안 관련 테마라던가 뭐라던가 이런 거 얽히면은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호가가 너무 얇고, 그래서 뭡니까? 장중에 큰 돈으로 할 수도 없어요. 여기 외국인 뭐 이만큼 샀다, 기관 이만큼 샀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거래가 평소에 뭐 없어서 별로 못하고, 보안 관련 예를 들면 안철수의 알랩을 이번에 없애버리겠다 뭐 그런 식으로 찌라시빨이라던가 뭐 그런 거 터지면 이렇게 오르거나 뭐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얘는 실적이 안 나와도 별로 떨어지지는 않고 실적이 나와도 별로 안 오르는 그런 주식입니다. 아까 경보제약 같은 그런 주식이죠. 그래서 얘가 실적이 지금 영업손실이 6.4억 원이다 해도 지금 어때요? 전혀 투자 메리트가 느껴지지 않죠. 매번 적자 보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6.4억 원, 무슨 이렇게 RGB라던가 뭐 알맵, 알패스 등 여러 가지 만드는 회사가 이렇게 알맹이가 없을까? 알집을 만드는 회사가 알맹이가 없네. 이런 생각하면서, 이게 뭐 찌라시 뜬다고 여러분 들어가면은 항상 윗골이 나옵니다. 윗골이 나오고 던지고 윗골이 나오고 던지니까 이런 종목은 조심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환율이 1164니까 앞으로 1200원까지 약 40원 정도에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저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볼까 하는데, 이 기준을 1200원으로 잡고 지금 1164원, 그러니까 1160원대 들어오니까 외국인 수급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1, 2, 3, 석삼까지 이렇게 막 들어오고 이러고 있으니까 외국인 수급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고, 환율이 오르지 않고 내린다면은 약간 증시를 긍정적으로 봐도 돼요. 그동안은 환율이 높아서 그런지 매일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를 약간 보이다가 오히려 금요일인데도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손바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기금이 이렇게 팔아도 외국인이 오히려 더 사주면서 우리 증시가 더 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을 기준으로 잡고 여러분이 매매를 해보세요. 환율이 뭐 1200원대 간다 그러면은 뭐 무역협상이 안 된다거나, 혹은 뭐 홍콩 시위 악화라던가 위안화가 또 올랐거나, 아니면은 4분기 경제지표라던가 아니면 GDP 성장률이 또 낮게 나오거나 마이너스가 나오겠구나, 뭐 그러면서 그런 충격이 있고, 여러분이 중요 이벤트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것만 보도 알죠. 자, 우리나라 한국 GDP가 발표된 이후로 여기 보시면은 하루도 빠짐없이 음봉이에요. 이날 발표되고 계속 음봉으로 나오죠.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그렇지만 계속 상승하고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경제지표라던가 GDP라던가 모든 게 다 호조라서 그런 거고, 우리나라는 해외 증시를 억지성으로 좀 따라가고 있고, 내부 자체적인 문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라던가 우리나라 소비, 수출, 물가 지수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주식들은 좀 매매하면 위험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시죠? 내리는 종목, 오르는 종목이 지금 반반 이렇게 막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내리는 종목이 훨씬 더 많아요. 내리는 종목이 일주일 기준으로 3일이 더 많고 이틀 정도가 오르는 종목이 많고 그런 상황인데, 지수 자체는 어떻게든 올라가니까 지수를 이끄는 주식을 매매를 하던가, 아니면은 이 실적 발표 기간 앞으로 몇 일 남았습니까? 1, 2, 3, 4, 5, 6, 7, 8, 9, 10. 10일 남았으니까 이 10일 동안 아직 실적을 발표 안 했고 주가가 흐름이 괜찮은 주식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매매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은 지금 호재와 악재 중에 호재가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PMI 지수는 그다지 좋게 나오지 않았지만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또 한번 신고가를 갔죠. 나스닥과 S&P. 그런데 지금 미국 증시가 어떻게든 증시를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죠.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무역협상은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매일 트위터에 글을 남기고 있고, 오히려 도발적인 멘트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무역협상 전까지 악재성 뉴스가 별로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여러분 증시가 안정화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의 수급의 향방에 주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외국인은 최근에 달러 약세가 돌입이 되자 코스피의 수급이 다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좀 더 하락하면 외국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현재 많이 사고 있는 주식에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죠.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어제도 생방송을 안 했는데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시네요. 제 채널에 여기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저를 후원해 줄 수 있는데, 화이팅님과 김수용님,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즐거운 주말이네요. 기대했던 미국의 고용 지표도 상당히 잘 나왔고, 환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11월 일단은 출발부터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도 다들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라며 다들 수고하셨습니다.